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마감된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지만 않았습니다. 다우 지수는 1.4%, 나스닥 지수는 2.7%, S&P 500 지수 역시 1.9% 정도 하락 마감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 마감한 패턴이 썩 좋지만 않아요. 보통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그냥 무조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쑥 반등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장세를 보면은 아래 꼬리가 전혀 없이 그냥 쭉쭉 아래로 밀렸습니다. 다우 지수도 이렇게, 나스닥도 이렇게, S&P 500 지수도 이렇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미국 증시가 쭉 아래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어떤 큰 악재가 터졌다, 무언가 이슈가 터졌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미국 섹터별 흐름을 보면서 과연 어떤 악재가 터졌는지, 어떤 이슈가 터졌는지 이것을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빨간색이 떨어진 거고 초록색이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승한 섹터를 보면은 에너지 섹터, 그리고 담배 섹터, 그리고 우주 항공 및 방산 섹터,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엑선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들이 올랐다는 것은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방산 기업들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 리스크가 커졌다, 이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난주 금요일 어떤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원자재의 일부인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전쟁 관련해서 최근 어떤 뉴스가 있는지 간단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미국에서 러시아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침공 가능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미국인들은 48시간 이내에 대피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또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에 미군 3,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의 판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악재가 뜨면서 미국 증시는 더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바로 2월 16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그 시점을 2월 16일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끝나고 한국 시각 토요일 새벽에 미국의 바이든, 러시아의 푸틴이 62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했었는데 전혀 해결된 게 없다고 합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성명을 발표했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또다시 전화 담판을 이어갔고, 미국 러시아 외무장관 역시 3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금 더 평화적인 협상을 하려는 노력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 역사 흐름상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런 리스크로 꾸준히 증시 조정이 있었다가 정작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 정도 증시가 하락했다가 이슈 소멸로 인해서 증시가 반등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쟁 리스크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다? 이것은 맞습니다만 이걸로 인하여 증시가 망한다, 이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전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에 2%를 넘었다가 지금 1.9%대로 떨어졌고,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역시 1.6% 아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인플레 이슈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쭉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전쟁 리스크가 터지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떨어졌다,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터지기만 하면 오히려 이슈 소멸로 증시가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전쟁이 아닙니다. 저는 전쟁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미국의 긴축 정책인데요. 3월 연준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 올릴 확률은 44%, 금리를 0.5% 올릴 확률은 56%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보다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3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렇게 올린다고 사람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여전한 가운데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가 10년 동안의 차트인데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식으로 잘 보시면은 박스 하단을 이탈하는 패턴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연준은 과거와 달리 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과거처럼 돈을 풀 수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금리를 7번, 8번 올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7번, 8번까지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연준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연준도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면은 이러한 금리 인상 예측치를 견딜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실제로 하나둘씩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경제는 꼬꾸라진다. 통화 정책과 성장 모두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제 지표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우린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가늠이 되기 때문이죠.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이 있습니다. 먼저 화요일 새벽 1시에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엄청 유명한 분이죠. 최근에 이분이 한 말 중 하나가 7월 달까지 연준은 기준금리를 1%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었죠. 상반기 내로 1%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남은 연준회의 중에서 한 번은 0.5% 금리를 인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곧 연설에 나서는데 아마도 좋은 이야기는 안 할 거라 봅니다. 평소에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긴축정책, 매파적인 발언 이것들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에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금 피크아웃을 하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달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4% 정도 증가할 예정인데요. 9.4% 정도면 전월 대비 1% 정도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물가지수가 이 정도만 나와준다면은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잘 나와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잘 나오기 때문이죠. 만약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면은 다음 달에 있을 미국의 CPI 역시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는 호재로 인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지표는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이것은 전월 대비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12월 달에 미국의 소매 판매는 플러스가 나올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치를 뒤엎고 역성장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전월 대비 1.8%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그렇게 좋지만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심하게 터지고 있죠. 물론 미국에서 피크아웃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 이것은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 봅니다. 미국은 소비의 나라잖아요. 그 다음 지켜봐야 될 것은 목요일 새벽 4시에 발표되는 1월달 연준 회의에 대한 연준 의사록입니다. 1월달 연준 회의에 대한 내용이 이날 공개가 되는데요. 아마 연준은 꽤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까지는 긴장하면서 시장을 관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경제 일정을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